자연수, 정수, 유리수를 설명해 줄 건데 이 기본적인 단어들의 정의를 설명해 줄 거야. 정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정의의 용사. 그 정의가 아니고 정의의 용사는 justice고 그 정의가 아니고 단어의 뜻을 정하는 거야. 단어의 뜻을 정하는 거. 그 정의를 말해요. 그 정의는 definition이라고 해. 수학은 정의로부터 시작해. 나는 정의를 엄청 강조하는 편이야. 정의는 문장으로 다 외워야 돼. 물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울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것을 목표로 외워야 하고 그러니까 글자는 좀 다르더라도 뜻은 통해야 돼. 뜻이 다르면 안 돼. 정의를 정확하게 외워줘.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그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 문제를 풀다 이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애매한 문제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틀리냐면 정의를 몰라서 틀려. 정의를 몰라서 틀려요. 애매한 문제들은. 자, 자연수는 뭐냐? 나중에 대학교 과정에서 자연수의 정의를 배워. 페아노 공리라는 걸 이용해서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사람 이름이야. 나중에 대학교 수학과, 다른 과는 안 배워. 대학교 수학과에서는 피아노 공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연수를 정해.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초중고 과정에서는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그럼 자연수는 어떻게 정의하냐? 자, 이렇게 물어볼게. 네가 아는 초등학교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 동생이 있다 치자. 그 동생이 너한테 자동차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뭐라고 설명해 줄 거야? 자동차를 뭐라고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바퀴가 달려있고 엔진이 달려있어서 스스로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 이렇게 설명해 줄 거야?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간 그런 학생에게 못 알아듣겠지. 그럼 자동차를 뭐라고 설명해 줄 거야? 보여줘야겠지. 실제 자동차를 보여주든지 자동차의 사진을 보여주든지 야 이러한 것들이 자동차야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러면 자동차를 많이 보다 보면 무엇이 자동차고 무엇이 자동차가 아닌지 알겠지. 근데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딱 봤어. 그럼 이제 물어보겠지. 이것도 자동차야? 그럼 이제 또 고민해봐야지. 오토바이는 자동차야? 너야 나봐라. 나 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연수의 정의는 방금 내가 했던 거랑 똑같아. 나열해줘. 자연수의 정의는 1, 2, 3, 4, 5, 6, 7, 8 이런 게 자연수예요. 내가 이렇게 적으면 실제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 내가 이런 게 자연수야 라고 했더니 어떤 애가 진지하게 나한테 묻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5까지만 자연수고 6부터는 자연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애들이 있었어. 아니야. 내가 적은 5까지밖에 안 적었지만 5, 6, 7, 8, 9, 10, 11, 12 이런 모든 수들을 다 자연수라고 그래. 그럼 정수는 뭐냐면 정수도 나열해줘. 정수도 이러한 수들을 정수라고 그래요. 이러한 수들을 정수라고 그래. 자, 강조. 자연수와 정수는 어떻게 정의한다고? 정의하지 않아. 정의하지 않고 나열해줘. 야, 이런 게 자연수다. 이런 게 정수다. 이렇게 나열해줘. 이 정의 정말 중요해. 고등학생들도 문제를 풀다가 다음 중 문제의 조건에 맞는 정수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0이 예를 들어서 0, 1이 답인 거야. 그러면 0은 정수 아니지? 해서 1만 답 따는 애들이 있어. 고등학생들조차도 자연수, 정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몰라서 시험 문제를 틀리는 경우를 내가 봤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의 정의가 무엇이고 정수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0은 정수야. 0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0 정수야. 하지만 0은 자연수 아니야. 0은 자연수 아니에요. 0은 정수지만 0은 자연수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고. 자, 그럼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그래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걸 유리수라고 해. 당연히 분모는 0이면 안 돼. 분모는 0이면 안 돼요. 자, 핵심은 정수분의 정수꼴인 수가 아니라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그래.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너희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이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단, A, B는 정수다. B는 0이 아니다. 보통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A, B는 정수,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가르쳐 보니까 이 말뜻을 못 알아듣더라고. 분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신비한 현상이야. 문자로만 나오면 애들이 뭔 뜻인지 못 알아들어. 뇌를 닫나 봐. 사고력을 차단하나 봐. 문자만 나오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해줘.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다. 단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3 같은 자연수가 정수일까? 맞아. 3은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강조. 정수분의 정수꼴인 수가 아니라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정수인 거야. 나타낼 수 있으면 정수. 5분의 3은 정수일까? 유리수일까? 당연히 유리수겠지. 0.3 유리수일까? 0.3은 10분의 3이니까 유리수예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 5분의 3분의 7분의 11 유리수일까? 고민되지. 유리수일까? 분수분의 분수인데? 정수분의 정수 아닌데? 유리수가 아닌 것 같지만 유리수야. 왜 그러냐면 분자 분모에 35를 곱해. 분자 분모에 35를 곱하면 분모는 21이 나오고요. 분자는 55가 나와.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유리수야. 0.7분의 2.3 유리수일까? 이거 정수분의 정수, 소수분의 소수인데? 유리수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유리수야. 왜냐면 분자 분모에 10을 곱하면 7분의 23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리수예요. 그러면 유리수가 아닌 수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는 유리수가 아닌 수를 안 배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뭐 나중에 1학년 2학기에 원주율을 배우긴 해요. 원주율 3.14, 1592 이런 원주율을 배워. 나중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도형 부분에서 원주율을 배우는데 이거 제외하고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유리수가 아닌 수를 안 배워. 다 유리수만 배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원주율을 제외하고 다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돼. 다 유리수야.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뭘 배우냐면 이렇게 생긴 수를 배워요. 18 이런 걸 배워.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그래서 이런 것도 유리수야. 이런 것도 유리수. 0.11111 이게 9분의 1이라고 배워. 이런 것도 다 유리수야.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는 원주율을 빼고는 다 유리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다 유리수야. 그 다음에 소수. 0.3 이런 거는 소수라고 보고 2, 3, 5, 7 이런 건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표준어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쓰지. 근데 발음은 소수라고 발음해요. 이거를 소수라고 발음해. 이거는 소수라고 발음해. 근데 아직도 내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를 소수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소수라고 발음할 때가 있어. 네, 소수라고 발음해요. 막 어렵지. 나 이거 좀 용어 좀 바꿨으면 좋겠어. 북한말로는 이거를 시수라고 그래요. 북한말로는. 그래서 나는 시수라는 표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시수가 어떨까 싶고, 영어로는 저 옆에 적어놨지만 프라임 넘버라고 그래. 프라임 넘버.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그래. 그래서 난 지금 이 소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소수의 정의가 뭐야? 소수의 정의. 소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는 수. 이렇게 대답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4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니까 소수네? 이렇게 대답해. 그럼 뭔가 당황해. 만자가 꼭 들어가야 돼.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네, 이렇게 대답을 하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그럼 내가 또 물어봐. 1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니까 소수네? 이렇게 물어봐. 또 막 당황해. 그러네. 1은 소수가 아니라고 배웠는데, 막 이렇게 당황해.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 소수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이 소수의 정의를 정확히 외워둬. 이 앞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게 소수의 정의. 정확하게 외워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구 하나 빠뜨리면 의미가 달라져. 이런 문구 하나 빠뜨리면 의미가 달라져. 의미가 달라지게 익히면 안 돼. 정확하게 익혀야 돼. 물론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것을 목표로 익혀야 하는데 의미는 정확히 통할 수 있도록 익혀야 돼. 나는 이것을 B분의 A 이렇게 안 써주잖아. 그렇게 쓰면 학생들이 복잡하니까 나는 정수분의 정수라고 쓴단 말이야. 그렇지만 의미는 정확히 전달되도록 익혀야 돼. 의미는 정확하게 전달돼야 돼. 정말 중요해.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익히지 못하면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데 힘들어. 정의를 정확하게 익히지 못하면. 진짜 사람들이 그 애매하게 틀리는 문제. 나 개념은 아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문제 있잖아. 대부분 다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부탁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익혀둬.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절대값. 원래는 사이시옷을 붙여야 하는데 나는 사이시옷을 안 붙여.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호 뗀 수요 있다고 소리나 했어. 근데 그거는 절대값을 구하는 방법이고, 구하는 방법과 정의는 구별해줘요. 구하는 방법과 정의는 구별해줘. 절대값의 정의는 뭐냐면 수직선에서 0과 주어진 수 사이의 거리예요. 수직선에서 수직선.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이거는 이게 수직선이고 이건 수평선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중학교 때. 이상하다. 이게 수직선이고 이게 수평선 아닌가? 이게 왜 수직선이지? 대학교 때는 영어로 된 책을 봐요. 대학교 때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내가 대학교 가서 알았어. 난 고등학교 때까지 몰랐어. 대학교 가서 알았어. 수직선이야. 수직선이 아니고 수직선이야. 수직선. 자, 수직선에서 0과 3 사이의 거리. 정확한 표현으로는 0에 대응하는 점과 3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야.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0과 3 사이의 거리라고 할게. 수직선에서 0과 3 사이의 거리는 그게 3의 절대값이야. 수직선에서 0과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는 0과 마이너스 3 사이의 거리. 정확히 말하면 0에 대응하는 점과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 이것도 절대값이야. 절대값. 자, 절대값은 뭐다? 수직선에서 0과 적지는 않을게. 적어야 하나?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0과 주어진 수 사이의 거리. 책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수직선에서 원점과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나는 이렇게만 쓸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점이라는 표현 대신 3에 대응하는 점 이런 표현 대신 그냥 3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점이랑 3이랑 같으니까. 수직선에서 0과 주어진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해요. 그러면
3과 1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2라는 거 알 수 있지. 이걸 절대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해? 이거야. 이게 3과 1 사이의 거리야. 혹은 이게 3과 1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럼 어려운 문제. 보통 이렇게 문자로 나오면 엄청 어려워하지. A와 B 사이의 거리. 정확한 표현으로는 A에 대응하는 점과 B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B 빼기 A라고 그래. 근데 사실 문자로 쓸 때는 어떤 게 큰지 모르거든. 그래서 B 빼기 A가 아니라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요. 절대값의 핵심 단어는 거리야, 거리. 절대값은 거리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말아줘. 절대값은 거리다. 그리고 절대값이 거리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절대값과 관련된 문제를 엄청나게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학생들은 절대값의 그 막연한 느낌과 절대값은 부호 뗀수 이렇게 기억해서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절대값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물론 현실적으로 절대값 문제가 어렵긴 어려워. 절대값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절대값이 거리라는 걸 몰라서 그래. 근데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그렇지만 절대값은 거리라는 사실을 알면 문제를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 이 거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수. 역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분자분모 바꿔주세요 그래. 그건 역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역수의 정의가 아니야. 그러면 분자분모 바꿔주세요 그런 애들한테 내가 물어보지. 그럼 0의 역수는 얼만데?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어떤 애는 0의 역수는 0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0의 역수는 0분의 1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도 있고 답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0의 역수는 없어요. 0의 역수는 없어. 0은 역수가 없는 유일한 수야. 0은 역수가 없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0은 역수가 없어. 역수가 없는 유일한 수야. 역수의 정의는 두 수를 곱해서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로 한다. 이게 역수의 정의야. 두 수를 곱해서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한다. 이게 역수의 정의야.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잖아. 그러면 2의 역수는 2분의 1, 2분의 1의 역수는 2.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역수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는 마이너스 3. 1 곱하기 1은 1이잖아. 그래서 1의 역수는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 하면 1 나오잖아. 그래서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하면 1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의 역수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 자, 엄청 강조하는 거야. 역수가 뭐라고? 분자분모 바꿔주세요. 그거 말고 역수는 두 수를 곱해서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 한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처음 부분에서 배우는 이런 몇몇 단어들의 정의인데 이 단어들의 정의를 대충 알면 안 돼. 대충 알면 애매한 상황에서 틀려. 이게 중학교 1학년만 이러면 상관없는데 이거를 애매하게 알아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틀린다니까? 나 답답해 죽겠어.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거 고등학교 수능까지도 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수능 문제를 안 틀려. 이 정의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문제를 틀리게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써먹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단어, 각각의 단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대충 알면 안 돼. 한 글자도 안 틀리는 걸 목표로. 현실적으로 한 글자도 안 틀릴 수는 없지만 뜻은 정확하게 통해야 돼. 뜻은 정확하게 통하게 이 단어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